절대로 국민들 앞에서 숨지 않겠다. 잘했건 잘못했건 국민들 앞에 나서겠다. 그래서 혼밥 안 하고 숨지 않겠다. 핫한 뉴스 발빠르게 M스피드. 잘못을 해도 절대 숨지 않겠다던 윤석열 전 대통령. 그러나 본인에 대한 체포영장이 떨어졌을 땐 경호처를 사병처럼 동원해 철저히 숨었습니다. 오늘 오후 2시 법원의 첫 판단이 나오는데요. 특검의 징역 10년 구형에 대해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오늘 MBC 라디오 시사 채널에서 생중계 함께 해주시고요. 윤석열 피고인의 체포 방해 혐의를 뒷받침할 폭로들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M스피드가 모아봤습니다. 오늘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경찰이 마주친 대통령 경호처 인력들은 흔히 생각하는 경호원의 모습과는 달라 보였습니다. 대통령이 아니라 마치 윤석열 개인을 경호하는 듯한 행태를 보였고 이게 당당한 상황은 아닌 걸 아는지 체증을 피하려 했다고 경찰 관계자는 밝혔는데요. 이승지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오전 8시 2분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철문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공조수사본부 수사관들이 바로 관저를 향해 올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버스 옆 통로를 경호원이 아닌 100여 명의 군인들이 막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수사관들의 눈에도 이상해 보였습니다. 일반 군복이 아닌 검은색 복장을 입었고 마치 계엄군처럼 신원이 드러나지 않도록 이름표와 부대 마크를 없앤 상태였습니다. 게다가 정면이 아닌 뒤편을 보고 있었습니다. 모두 앳된 얼굴. 나라를 지키려 입대했을 청년들이 대통령 경호라는 명목으로 마치 사병처럼 동원된 겁니다. 그래도 공조본은 수차례 실랑이 끝에 경호처와 병사들의 1차, 2차 저지선을 뚫고 관저 200m 앞 3차 저지선까지 가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엔 건장한 체격의 경호원 50여 명이 몰려 나왔습니다. 앞선 경호원들을 믿었는지 다소 얇은 옷차림에 급하게 뛰어나온 듯한 모습이었다는 게 경찰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다만 공조본이 초기에 이들을 제압하지 못했고 경호처 사무직으로 보이는 사람들까지 모두 몰려나와 팔짱을 끼고 길을 막아섰습니다. 이때 경찰이 불법 행위를 잡아내기 위해 체증을 하자 경호처 직원들은 마스크와 장갑을 끼는 등 당당한 경호원과는 거리가 먼 행태를 보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윤 대통령은 경호처 간부들에게 총이 안 되면 칼을 써서라도 경찰들을 막으라 이렇게 지시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이런 의혹을 제기하자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즉각 모두 가짜 뉴스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어서 홍익표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선 혐의로 박종준 전 경호처장이 경찰에 출석한 지난 10일 윤 대통령은 강경파로 알려진 김성훈 경호처 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과 점심 식사를 했고 그리고 그 다음 날인 11일과 12일에도 경호처 고위 간부들과 식사를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겨레 신문은 11일 점심자리에서 윤 대통령이 무력 사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다음 날인 12일 점심자리에서는 더 구체적인 지시까지 나왔다고 주장했습니다. 나를 체포하려고 접근하는 경찰들에게 총은 안 되더라도 칼이라도 휴대해서 무조건 막으라는 지시를 했다는 것입니다. 윤 의원 주장대로 점심 회동이 있었는지,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의 무기 사용 지시가 있었는지에 대해 경호처는 공식 해명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둔 지난 10일 이후 윤석열 대통령은 경호처 지휘부와 수차례 점심 식사를 했습니다. 경찰은 자리에 함께한 경호처 관계자를 통해 윤 대통령이 이 자리에서 무기 사용을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경호처장 직무대행을 맡은 김성훈 경호차장에게 총을 쏠 수는 없냐고 물었고 김 차장은 네 알겠습니다라고 답했다는 겁니다. 내란죄의 피의자가 된 대통령이 공권력을 집행하는 국가기관을 무력으로 진압하라는 지시를 내린 겁니다. 현직 경호관은 김성훈 차장이 이후 중화기 무장을 주문하고 경계 근무 시 총기를 노출하라는 지침을 내렸다고 폭로했습니다.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기관단총 2정과 실탄 80발을 무기고에서 꺼내 관저 안으로 옮겨두라고 지시하고 3차 저지선인 관저 제2정문이 뚫리면 기관단총을 들고 뛰어나가라고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경찰은 체포영장 집행방해를 피의자인 윤 대통령이 주도했다고 보고 윤 대통령도 경호처 지휘부와 함께 특수공무집행방해 공범으로 입건했습니다. 지난 1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경호처를 동원해서
공수처의 체포를 거부하던 시기에 대통령실이 지지자들을 체포 저지용 방패로 활용하려 했다는 폭로가 나왔습니다. 서부지법 폭동의 배후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한 유튜버가 공익신고를 한 건데 당시 대통령실과 나눈 문자 메시지와 통화 녹음까지 공개했습니다. 공태영 기자입니다. 유튜버 신혜식 씨가 공개한 음성 녹음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전날인 지난 1월 14일 대통령실 성삼위험 행정관과 통화했다고 합니다. 언제 들어온지도 모르는데 왔다 갔다 하라고 그러고. 아니 도대체 뭔 작전을 세우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나를 약 올리려고 하는 거예요? 나를 뭐 똘마니 두고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건 아니고요.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을 체포 저지용 방패로 활용하려 한 정황으로 읽힙니다. 이런 연락은 여러 차례 왔습니다. 앞서 윤 전 대통령 1차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된 1월 3일 밤에도 성 전 행정관은 관저 인근 지도와 함께 문자를 보냈습니다. 별표 위치에 어린이 놀이터가 있다. 거기서 대비해줘야 한다. 매봉산 철책 넘으면 바로 관저라며 지지자 결집이 필요하다고 요청한 겁니다. 또 그런 낌새도 없었는데 민노청을 들먹이며 관저를 덮친다는 첩보가 있다면서 관저 경호 책임자에게 우파 시민들을 어디에 배치하면 되는지 물어봐달라고 했습니다. 신 씨는 또 1월 17일 점심을 하자고 성 전 행정관이 문자도 보냈지만 답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